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유망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망 직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공자님이 생각이 나네요. 유망 직업과 공자님이 웬 상관관계야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공자님도 보니까 유망 직업을 찾아서 굉장히 방황했던 흔적이 보여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공자님이 있습니다만은, 공자님이 맨 처음 했던 직업이 어떤 직업인 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네. 공자님이 맨 처음 했던 직업은요, 위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위리. 쉽게 얘기하면 창고지기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물품을 이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계 업무도 같이 했대요. 근데 공자님이 워낙 착한 성품을 가지셔서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착실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위리란 직업이 과연 자기 자질을 100% 발휘하는 데는 적합한 직업이었는가? 그것은 좀 의문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자님은 위리라는 그 회계 업무도 하면서 물품을 수납하는 그런 일에서 그냥 충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자님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왜 이 사회가 이런가? 이 사회의 모순을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될 텐데, 제도가 이렇게 되면 너무 인간다운 세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공자님께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욕망한 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이 돼서 이제 시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 그런 무렵이니까요. 시장이 돼서 일을 하는데 모순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더래요. 물론 청렴한 관료들도 있었지만 부패한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제도적으로 뭘 하나 고친다는 게 자기가 아무리 시장이 됐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의욕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가진 직업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유망한 직업이 아닌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흥미를 별로 갖지 못했고요. 그러나 시장으로서 직무는 이제 그런 대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했죠. 길을 가다가 이제 공자님께서 유망 직업을 찾던 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모이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많이 호응을 했을 뿐더러 이제 공자님께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신 거죠. 이 공자님이 굉장히 즐거워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결국 세 번째 가진 직업이 뭡니까? 교사예요, 교사.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예요. 이 직업이야말로 내가 가장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가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사람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을 고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구나 하고 교육자의 길을 간 거예요, 공자님은. 그래서 공자님이 그 유망 직업을 찾아서 그 산만리 여행을 했다 하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공자님도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